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쌤입니다. 네, 쓸공님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고 돌아오셨죠? 네. 자, 오늘도 어떤 달콤한 초콜릿 댓글들을 남기고 가셨는지 함께 확인해 볼게요. 네. 아이디 묘묘님께서 써주신 글입니다. 제목, 출퇴근 시간을 유용하게. 안녕하세요, 쓸공언니. 차 운전하는 동안의 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시고 책도 찾아 읽게 동기부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응원할 테니 지치지 마시고 항상 새롭고 유익한 에피소드 제공해 주세요. 스마일. 스마일. 네. 아유, 또 이렇게 예쁜 댓글을. 아유,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묘묘님. 네. 출퇴근 시간을 아주 잘 활용하고 계시는 아주 스마트한 그런 쓰공님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 20여 분이 되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또 짧은 시간인데요. 네. 이 시간들이 계속 누적되었을 때 나오는 효과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야말로 루틴의 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출퇴근과 같이 꼭 해야 하는 일에 공부를 조합하는 거. 정말 현명한 아이디어세요. 네. 이 묘묘님과 같은 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출퇴근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네. 그분들의 하루의 시작과 끝을 내가 함께 했구나. 뭐라도 도움이 되었겠지? 나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내 나름의 작은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묘묘님의 출퇴근길이 보람되고 즐거우실 수 있도록 꾸준히 방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저도 운전을 할 때 방송이나 음악을 즐기는데 방송 톤이나 음악에 따라 운전하는 기분도 영향을 받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쓸공 언니는 텐션이 너무 업되거나 또는 또 다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네. 이 자동차 속도로 치면 40에서 60km 정도라고나 할까요? 온수로 치면 38도에서 39도씨 정도. 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요. 네. 쓸공님들이 이동하면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기분 좋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인도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인도 경제 이야기라면 이전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111, 114화에서 다루었었죠. 네. 그 당시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인도의 제조업과 IT가 살아날 전망이다. 그래서 월가의 투자자들이 인도로 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도 펀드 실적을 살펴보면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던데요. 예, 아쉽지만 그렇네요. 네. 이 고용과 종교 문제 등 인도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이슈들이 기본적으로 그 원인이기는 한데요. 워낙 장기적인 문제들이어서요. 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의 중국 경제는 더욱더 강화되고 이러한 미중 갈등으로 인도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왜 그 예상이 아직도 실현되고 있지 못하는지 그 현재 단기적인 관점에서 네. 미국과 인도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알아볼게요. 네. The Economist 2025년 2월 15일자 기사를 참고합니다. 네. 자, 지금 인도의 경제는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국제통화기금 IMF죠. 자, 이 IMF가 인도의 경제 규모가 2026년 일본, 2028년 독일을 누르고 국내 총생산, 즉 GDP, 이 GDP 세계 3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인도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군요. 네.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인도 펀드의 성적은 저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이 지금 당장 어떤 이슈들이 있길래 그런지 미국과 또 트럼프 대통령까지 연결지어서 알아볼게요. 네. 자, 트럼프는 지난 2월 13일에 백악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해외 정상을 백악관에서 초대한 것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시바 일본 총리,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에 이어 모디 총리가 4번째였습니다. 그만큼 트럼프가 이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군요. 네, 그렇겠죠? 네. 이 4개의 나라 중에요. 인도와 일본은 쿼드라는 4개국 안보회담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기도 하죠. 네. 이 미국과 인도는 지정학적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관계인데요. 트럼프의 첫 임기 때도 모디와 트럼프는 함께 뉴스 헤드라인을 자주 장식하면서 친분을 과시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2번째로 당선되었을 때 인도 펀드에 미리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이제 인도 경제가 살아나겠구나 라는 희망을 가졌던 거죠. 자, 그런데 지난 2월에 있었던 트럼프와 모디의 만남은 예전의 만남과 그 결이 좀 달랐다고 해요. 왜죠? 네, 그것은 무역마찰이라는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네. 이를 반영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미국의 대인도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과 양국 간 무역 협정 체결을 압박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도가 미국의 물건을 많이 팔아서 이익을 많이 보고 있다. 이제 무역 수지 격차를 줄여야겠다. 그러니 인도가 미국산 에너지를 사가라라고 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트럼프는 이렇게 인도를 압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하네요. 네. 이 안보 차원에서는 힘을 합쳐야 하지만 무역 차원에서는 미국이 적자를 줄이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사실 미국과 인도는 그 어느 때보다 서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죠. 인도 역시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죠.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그렇죠. 네. 실제 예로 2022년에 인도와 중국 사이의 국경에서 치명적인 교전이 있었는데요. 이때 인도는 더더욱 미국과 가까워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과 인도의 무역량은 2배가 되었는데요. 2024년 기준 2천억 달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맞네요. 예, 그렇죠. 네네. 인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170만 명의 인도인을 고용하고 있죠. 네. 미국의 경제 또한 인도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약 500만 명의 인도계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요. 이 500만 중에 80%가 대학 졸업자라고 하네요. 와. 심지어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테크 자이언트 기업들의 CEO도 인도계 미국인이죠. 그리고 The US 캐비넷이라고 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고위 관리로 구성된 그룹, 즉 우리나라의 행정부 비슷한 것이죠. 이 US 캐비넷에는 최소
16개의 자리가 있는데요. 네. 이번 트럼프 US 캐비넷에는 인도계 인사들이 5명이나 돼요. 와, 인도계 미국인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군요. 예,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인도인들은 트럼프의 당선을 대환영했었죠. 음, 인도인들의 84%가 그의 당선이 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미국과 인도는 지정학적으로도 경제학적으로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군요. 네, 그래서일까요? 네. 관계가 깊은 만큼 이번 트럼프의 임기에서는 미국과 인도의 마찰 가능성도 커졌다고 합니다. 오, 이 마찰을 일으킬 분야는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째는 무역, 둘째는 불법 이민자, 셋째는 국방, 넷째는 기술입니다. 아, 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네네. 오늘은 무역 문제와 불법 이민자 문제만 알아볼게요. 네. 자, 첫 번째 무역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자, 원래 트럼프와 모디 총리는 친한 사이래요. 오, 예, 그래서 모디의 억만장자 친구인 우탐 아다니가 미국 법원에 기소가 되었는데 네.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취임 직후 행정명령으로 아다니에 대한 조사를 중단시켰죠.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인도 총리의 친구를 도와주는 일. 이런 일은 행정명령으로 호의를 베풀 수가 있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하다고 봐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군요. 네, 그렇죠. 네. 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목표인데요. 네. 즉, 인도로부터 수입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임기 때에도 트럼프는 이와 같은 입장이었어요. 트럼프가 처음 당선되기 이전에는 미국이 인도에게 혜택을 많이 주었었거든요. 대인도 관세가 아주 낮거나 아예 제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인도의 그런 특혜를 취소했어요. 인도가 이란의 석유를 수입하는 것도 금지했고요. 인도산 철광과 알루미늄의 관세도 인상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인도 무역 적자는 점점 더 증가해서 2020년에 240억 달러였던 것이 2024년에는 거의 2배가 되어서 460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와, 무역 적자가 240억 달러였던 시절에도 트럼프가 인도의 특혜를 취소했는데 460억 달러가 된 지금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겠죠. 네. 자, 이런 예상을 당연히 모디 총리도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모디 총리는 선제적으로 미국에게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 2월 1일 인도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했고요. 네.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액화 천연가스, 즉 LNG죠. 이것을 수입하겠다면서 협상 중이죠. 미리 양보할 테니 좀 살살 다루어 달라는 뜻 같군요. 네. 이렇게 얼마간은 미국과 인도 사이의 무역 마찰 때문에 인도의 경제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 인도 펀드가 확 오르지 않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 만년 과장님 인도. 네. 그렇죠? 자, 이상 미국과 인도 사이의 무역 마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네. 자, 두 번째 마찰 요소는 불법 이민자 문제예요. 자, 2022년 기준 약 72만 5천 명의 인도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있다고 하는데요. 와. 미국 내에서 세 번째로 큰 집단이라고 합니다. 야. 모디 총리는 무역에서도 선제적으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불법 이민자 문제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 2월 첫째 주에
104명의 불법 이민 인도인들이 손목에 수갑을 찬 채로 미국 군용 항공기를 타고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이 수갑을 채웠다는 사실에 여론이 좋지 않기도 했었죠. 콜롬비아의 경우 불법 이민자를 자국으로 귀국시키겠다는 것을 거부했다가 네. 관세 폭탄을 맞을 뻔하고 다시 귀국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인도는 콜롬비아의 선례를 보고 순순히 협조한 것이군요. 그런가 봐요. 네. 이렇게 불법 이민자들을 강력하게 통제하면 합법적인 이민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특히 테크 분야의 기술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H-1B, Skilled Worker Visa, 말 그대로 숙련된 노동자들에게 주는 비자인데요. 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 중 72%가 인도인들이었다고 해요. 이 일론 머스크와 같은 테크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은 이런 숙련된 이민자들이 오는 것은 반가운 일이겠죠. 네. 인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Make America Great Again, 즉 마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꺼려지는 일이죠. 트럼프는 마가를 주장하는 이들의 대장님이신데 네. 반면에 요즘 일론 머스크와 제일 가깝게 지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도 이민자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곤란하겠는데요. 그렇죠. 네. 양쪽의 눈치를 다 봐야 하니까요. 트럼프가 일단 마가의 편에서 인도 불법 이민자들을 내쫓기는 했는데 앞으로 기술 분야 이민자들은 어떻게 할지 궁금해지네요. 예, 그렇네요. 저도 궁금하네요. 이 트럼프가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나갈지 아니면 실리를 추구하면서 테크 기술자들을 받을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네. 인도 이민자들이 추방될 경우 이들이 벌어서 인도에 보내던 돈을 못 보내게 되잖아요. 네. 이 돈이 2022년 기준 81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해요. 와. 이 금액은 인도 GDP의 3%나 되는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인도 이민 노동자들을 모두 추방하지 않겠죠, 물론. 하지만 일부라도 추방되면 인도의 GDP 수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인도 주식에도 영향이 좋지는 않겠죠. 아, 그래서 불법 이민자 추방 문제 또한 인도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거군요. 네. 인도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빠지면 당연히 인도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성적도 역시 나빠질 테니까요. 예, 맞습니다. 이 참 이민 정책이라는 것이 그래요. 인력이 모자랄 때는 또 한없이 너그러웠다가 네. 또 상황이 바뀌면 냉정해지고 그러죠. 네. 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이민에도 적용이 되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인도 펀드 왜 기대만큼 안 오를까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네. 그 이유는 현재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4가지 분야에서 미국과 인도의 마찰 때문인데 첫 번째 무역과 두 번째 불법 이민자 문제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2개를 또 공부해 볼게요. 네. 약 20년 전부터 앞으로 뜰 것이라고 주목받아 왔지만 한 번도 리즈 시절이 없었던 인도 펀드. 네. 요즘 월스트리트가 다시 인도를 주목하면서 또 한 번 희망을 걸어보는 투자자들도 많은데요. 네. 이 계속 희망을 걸어도 될지 아닐지 다음 시간에 국방 분야와 기술 분야의 마찰을 공부해 보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해요. 네. 국방과 기술은 제가 좋아하는 분야인데 기대가 아주 많이 됩니다. 네, 우리 남성 쓸공님들 그죠? 네. 많이 기대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앞에서 마가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네. 예, Make America Great Again. 자, 우리 슬공님들은 이번 주에는 나 자신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보는 Make Myself Great Again. MMGA 하면서 보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네. 다 같이 슬공합시다. 슬공합시다.